그렇게 외할머니를 만나 삼촌 차를 타고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컴퓨터는 없지만 엄청 큰 전축식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의 제일 가운데 방에 있던 노래방 기계는 저의 최애템이었죠. 둘째 이모부가 선물해 주신 그 기계는 그 당시 나온 최고가 가정용 노래방 기계였고 TV와 연결되어 진짜 노래방처럼 작동했습니다. 물론 최신곡이 나오려면 CD를 사서 업그레이드 했어야 했는데 옛날 노래에도 신명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는 노래를 정말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한 번씩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죠. 근데 참 세월이 야속한 게 떠올려 보려 하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외할머니 댁은 슈퍼와 버스 정류장, 식당 등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제 걸음으로 30분 이상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형제들이 힘을 합쳐 리모델링해준 외할머니 댁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제가 가면 항상 외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슈퍼에 가셔서 과자며 아이스크림, 음료수들을 한가득 사가지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외할머니께선 제가 좋아하는 건 미리미리 만들어 냉동실에 쟁여두셨고 그 중엔 모신잎 송편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콩 송편을 먹었지만 저만께 송편을 먹어서 항상 따로 만들어 쟁여두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선 항상 직접 채취하신 모신잎과 직접 수확하신 쌀을 가지고 가셔서 떡을 만들어 오셨는데 하루는 제가 그 방앗간을 가게 된 거죠. 할머니랑 논길과 밭길, 하우스를 지나 방앗간 앞에 서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냄새였죠. 떡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떡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순대집에 갔습니다. 원래 할머니께서 냉장고에 쟁여두시거나 외할아버지께 사오라고 하시는데 나온 김에 들렀다 가자고 하셔서 저는 처음으로 그 가게를 가게 됩니다. 아직도 그 맛을 기억하고 여러 곳을 가서 사 먹어봤지만 그 맛을 내는 집은 없더라고요. 순대집은 정말 낡은 건물에 간판도 다 낡아 밤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외손녀라고 절 소개하시고 주인 할머니께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가 매일 할머니 순대 배달시키는 아이로구나 하며 웃으셨죠. 저는 멋쩍은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한 순대가 있다며 먹고 가라며 테이블에 깍두기며 각종 반찬과 과일까지 한 상 차려주시곤 맛있게 먹어라 하셔서 먹는데 우와 방금 한 건 맛이 다르더라고요. 분명 점심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요새 보니 그 순대를 피순대?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식당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수다 타임도 구경하고 저도 수다에 끼기도 하고요. 그때 외할머니 핸드폰에 떡집에서 다 됐다는 전화가 오고 순대를 포장하고 마트에 가서 제 입맛대로 간식거리도 고르고 떡집에서 떡을 찾아 외할머니의 요술 카트에 짐을 넣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요술 카트는 옛날 철로 만든 바구니에 바퀴 달리고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요새 바퀴 달린 시장 바구니 같은 거의 초창기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바구니는 작은데 끈이 있어 위에 짐을 쌓아도 고정할 수 있었죠. 산 밑에 있던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할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요술 카트를 끌고 걸어가면 외할머니께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가 또 있었는데 바로 제가 논이나 밭일, 하우스 일을 도우려 하시면 삽목이라 목이 물리면 여린 피부 가려워서 안 돼 하시고 김치를 담그는 걸 도운다고 하면 속 매워서 안 돼, 나중에 시집가면 해도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만 가면 공주님이 되었지요. 기름 보일러를 떼던 큰 평수의 전원주택이었던 외할머니 댁은 보일러를 잘 뗄 수 없었는데 저는 한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잘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와 연결된 방 때문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큰 가마솥에 24시간 끓이는 물에 화상을 입을 정도였지요. 제가 빨갛게 살이 익자 외할머니께선 외할아버지께 애기 피부가 이게 뭐냐고 찜질이 필요하면 다른 방 가서 자라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네요. 그 다음부턴 적정한 온도에서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항상 불이 붙어 있으니 외할머니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제가 좋아하는 호박고구마를 호일에 감싸 아궁이에 넣어두면 맛있는 군고구마가 되었지요. 아직도 호박고구마를 좋아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만들어 먹곤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오늘도 먹었네요. 외할머니 댁 뒤편에는 외양간이 있었는데 소들이 많을 땐 5마리, 적을 땐 3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갓집 옆쪽 길로 쭉 올라가서 소들을 구경할 때면 외할머니께서 여기 냄새나고 모기 많아서 여기서 놀지 말고 잠깐 구경만 하고 얼른 가야 돼 라고 하셨죠. 방학 내내 외갓집에 있을 예정이었던 저는 온 동네를 놀며 돌아다녔고 외할머니께서 옛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좋아했죠. 외갓집 입구에는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는 원래 양봉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낮에 큰 나무 밑에서 자리를 깔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간식을 먹던 제가 이마가 간지러워서 이마를 만지던 순간 벌에 이마를 물렸었다 하시는데 그날의 일이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벌에 물린 순간과 외할머니께서 꿀을 발라주신 기억은 납니다. 이미가 퉁퉁 붓고 열이 나자 외삼촌께 전화해서 병원 가자며 데리러 오라고 하실 정도였답니다. 사실 꿀벌이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외할머니는 애가 타셨는지 우는 저를 외할아버지께 맡기고 큰 나무 앞에서 외삼촌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선 한참을 우는 저를 업어달래셨다고요. 그렇게 며칠 후 그 양봉장은 할아버지의 엄포와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외할아버지의 큰 점퍼에 저를 감싸서 오토바이 앞에 태우시고 보건소로 가시곤 했습니다. 슈퍼와 농협 근처에 있던 보건소에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항상 주사 안 놓는다고 거짓말하신 후 주사를 놓으셨죠. 그렇게 외갓집에서 한참 보내고 있자 외할머니께서 심심하니 삼촌네에 가자 하셨고 외삼촌이 데리러 오셔서 막내 외삼촌 댁에 먼저 가게 됩니다. 막내 외삼촌네에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엄청 개구진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자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좀 놀다 오라며 저를 두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막내 외삼촌네에 좀 있게 됩니다. 사촌 동생과 한참을 놀다가 어린이집 방학이 끝나 어린이집을 다시 가게 되자 저는 막내 외숙모와 함께 마트도 가고 카페도 가고 드라마를 보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하루는 막내 외삼촌과 숙모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그날은 쇼핑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속옷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사주셨죠. 그렇게 저는 막내 외숙모께 속옷 입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절, 그 방앗간의 향기, 시골의 외갓집, 아궁이, 군고구마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많았는데 다음 편에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산책 오디오북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